활성단층을 반영한 국가 지진 위험지도 제작을 계기로 전문 인력 육성과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진 위험이 높은 경북 동해안 등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을 반영한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착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은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하면 한참 늦었는데 세계적으로도 활성단층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이제서야 시작된 건 일본이 1980년도에 지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대부분 다 활성단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에서도. 근데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속에 한국수력 원자력 등 원자력 업계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활성단층 인정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한수원에서 보통 용잉을 주게 되면 한국전력기술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원전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현재 활성단층의 지질 연대 기준은 우리나라 학계가 200만 년 안에 지각이 움직인 경우로 정했고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활성단층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보통 한 200만 년 정도를 활성이라고 보통 최근에 추세가 많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만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활성 가능 단층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넓혀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활성단층 전문 연구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단층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진 위험 지도 제작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활성단층 연구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강석호 국회의원이 어제 울진군 매화면 남수산 붕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를 상대로 정밀 안전진단 재실시와 함께 함몰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중 석회석 광산 붕괴와 관련한 사진 전시회와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회광산에 있는 울진 남수산은 지난 2016년 2월 산등성이가 1.5km 이상 함몰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남수산 붕괴 원인은 지질적인 영향이 크다는 안전진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식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 대표 2명은 장관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 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지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온 김기용 씨는 지난해부터 최악의 경영난을 맞았습니다. 급기야 세금도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고 은행 대출금 5천여만 원을 연체해 최근에야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재기에 나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견뎌낸 김 씨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물가나 세금이나 너무 차이가 워낙 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김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북에서는 1,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93%에 육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1년 전보다 35%나 급증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와 작년도 그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병들도 빚 부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학자금과 생계비를 위해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저리의 햇살론을 신청한 경우가 1년 전부터 점점 늘기 시작해 2015년 시행 초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경기 변수가 많아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에 허덕이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는 오늘 경주역 광장에서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기 유치와 국립에너지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범시민 20만 서명운동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치를 20%로 늘리기로 하고 경주 지역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타운 육성과 원자력 연구기관 유치를 발표한 만큼 올해 말까지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약 실천에 속도가 붙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다에서 미리 잡은 고래를 해체한 뒤 출입항 신고가 필요 없는 소형 어선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들어온 어선 한 척에서 자루 수십여 개가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이 화물차를 따라가 봤더니 도착한 창고에서는 손질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지난달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해 유통한 밍크고래는 모두 4마리, 3억 원어치입니다. 54살 A씨 등 15명은 고래 포획과 해상 운반, 육로 운송과 가공까지 서너 명씩 역할을 나눠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해 항로를 수시로 바꾸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출입항 신고가 필요 없는 소형 어선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정책이 일단 투자를 하죠. 포획선도 사오고 운반선은 VPS도 안 달린 출입항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관리선도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망자비도 보고. 또 해안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농촌 지역에 비밀 창고를 설치해 고래고기를 은밀하게 유통해왔습니다. 해경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사들인 포항과 울산의 식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어제 전야제에 이어서 오늘 저녁 8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오늘 개막식과 일요일 폐막식에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주제로 한 예술 불꽃극 1월의 빛이 주제 공연으로 처음 선보입니다. 또 오늘은 액션, 내일은 공포, 폐막일인 일요일에는 낭만을 표현한 뮤직 불꽃쇼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밤 9시부터 10분간 펼쳐집니다. 특히 오는 토요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는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미국과 스페인, 한국이 참여하는 주제 공연인 국제 불꽃쇼에 10만 발의 연화로 포항의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노주코 글로리아밤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달사가 오늘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방문해 포항 지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부국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지역에서도 포스코를 비롯해 스톨베르그앤 3일과 심팩메탈이 교역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수가 75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선박 건조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기금을 부풀려 받아낸 혐의로 어민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조선소 업주와 짜고 선박 건조 계약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작성해 각각 1억 7천여만 원에서 4억 9천여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금 대출 과정에서 실사가 없고 실제 선박 건조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영덕군 창포 해맞이 등대 동쪽 200m 해상에서 상어 한 마리가 자만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백상아리로 추정되는데 길이 1.2m, 무게 20kg으로 정밀 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영덕 앞바다에서는 지난 4월에도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국대와 위덕대생들이 방학 기간 경주엑스포에서 학점과 급여를 받으면서 현장 경험을 하고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 12명은 전공과 희망에 따라 한 달 혹은 2달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외협력부와 시설부, 공원운영부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학점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와 비슷한 급여를 받아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역대학과 협약을 하고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 실습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세종시 음극소재사업소에서 2차 전기 음극재 생산 설비 5호기를 준공했습니다. 5호기는 연간 2,000톤 생산 규모로 이번 증설을 통해 포스코 캠텍은 연산 8,000톤 규모의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핵심 원료로 관련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제15회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경주에서 보름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경주 지역 23개 장소에서 열리는데 학교 394팀과 클럽 185개 팀이 참가해 1,235경기를 치릅니다. 경주시는 학교와 클럽팀 간의 왕중왕전을 새로 만들어 대회 기간이 3일 늘어났고 패자 부활전 신설로 경기 수도 84경기가 증가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이어 앞으로 1년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총회에서는 또 올 하반기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전국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제2국무회의가 시범 실시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 양학동 주민들이 조성해놓은 장미터널에 작은 갤러리가 생겼습니다. 주민 참여로 탄생한 양학동 장미터널 작은 갤러리에는 과거와 현재의 양학동 사진과 양학초등학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숲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 생태를 설명하는 숲 해설사들이 남부지방산림청에 모여 숲 해설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북과 경남 대부분을 관할하는 남부산림청에는 23명의 숲 해설가가 휴양림이나 생태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참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경연대회에서 4명에게 시상하고 숲 해설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청년이 농촌에 들어가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시범사업을 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된 사업은 영천 애완조리 사업과 문경 견훤 역사유적 사업, 청도 청춘여행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3곳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 9월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는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내용으로 100개 팀을 선정해 3년 동안 해마다 3천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2,300여 명이 시골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1위가 삼성전자로 24조 4천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